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이후 시간들은 지금까지는 ESG 경영의 모든 파트들 자세히 살펴봤죠. 국제적인 것, 국내적인 것. 그런데 이제는 실제 기업체에서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현실적인 부분.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그런 뭡니까? 삼성, 현대자동차. 그렇죠? 물론 이제 외부 기업들도 있고, 기타, 여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실상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선택.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반복이죠. ESG 경영의 정의와 중요성, 환경, 사회, 자,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기후변화, 탄소중립, 아리백. 아리백 잘 알죠? 전력 사용의 100%를 재활용입니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 및 성물 다양성, 에너지의 및 폐기능, 사회 인권, 노동환경, 다양, 형평, 포용, DEI, 고객 만족 및 데이터 보호,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 또 특히 이해관계자들이니까 지배구조는 이사회 독립 전문성, 다양성, 윤리 및 준법 경영, 주주권리 보호, 투명한 정보공개.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먼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ESG 경영 개요입니다. 제1의 우리나라의 가장 월등한 넘버원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물론 삼성그룹 자체가 그럽니다만은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자, ESG 경영. 삼성전자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와 규제 수준을 넘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술 산업을 선도하며 ESG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럼 각 부분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물론 향후 20여 년 남았습니다만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제로.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우리나라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리백 이니셔티브 가입. 아리백이란 말 잘 아시죠? 기업이 사용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다시 말하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화석 연료가 아닌 바로 천연 연료로 하겠다. 천연 에너지로 하겠다. 아리백. 에너지 효율 향상, 폐기물 매립 제로화, 친환경 제품 개발. 실제 그래서 2022년에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은 환경 측면이고 사회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권 경영 및 안전보건 강화. 인권은 당연히 사회에 들어가죠. 공급망, 인권, 노동, 실사.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 공급망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원청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하청 많겠죠? 그런 데까지도 인권, 노동, 실사하겠다. 다양, 형편, 포용성 증진, DEI 필요하죠? 청년 SW,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객 만족 및 정보보호 사역. 그 밑에 보면 RBA 행동기본 준수라 나와 있는데 이 또 RBA는 R은 responsible,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A는 알리앙스.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친환경 친화적, 환경 친화적인 윤리적 기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행동 주법. 자, 사회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ESG 지배구조.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제고, 윤리 경영 또는 준법 경영 필요하죠. 주주 권리 보호 및 소통, 이해관계자, ES 정보 투명한 공개, ES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각 분야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의 ES 전반을 받고 이제 각 소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환경, 인바이러먼트 부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다. 그래서 앞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말했죠?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글로벌 사업장의 탄소 순배출량 제로, 네트 제로를 달성한다. 지금 시작했다라고 하면 2030년에는 이제 뭐지 않았죠? 여기는 DX 부문 탄소 중립.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X 부문이라는 것은 D는 디바이스고 X는 익스페리언스. 그래서 디바이스 경험 부문이라 해요. 이 EX 부문은 특히 2030년에는 DX 부문 먼저 DX 부문의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서 2050년은 전사 삼성전자 전체 탄소 중립을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환경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바로 밑에 보죠. 추진 방향인데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공정을 혁신하며 공정가스 저감 설비를 투자하고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약자입니다. 그 기술을 개발. 탄소 감축 성과 검증 및 정보 공개. 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앞서 또 알리백으로 다 한다 그랬죠? 알리백 가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원래 알리백은 바로 이제 100% 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 그 에너지 자체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순수 에너지로 하겠다는 거. 전력을. 거의 뭐 알리백 아닙니까? 알리백이 바로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내용 보세요.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글로벌 사업장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전환하기에 알리백 인시티브에 가입한다. 태양광 자가 발전, 재생에너지네. 전력 구매 계약 PPA 체결. 그다음에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전력의 재생에너지 인증 사업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특히 환경 분야인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세요.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시키고 봤죠 아까? 자원순환을 확대시킨다. 친환경 제품 개발. 그 에코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제품 수명 연장 및 수리 용이성,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ESG, 자, ESG 경영의 environment.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을 받고, 다음으로는 사회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사회, 소셜 부문입니다. 인권 존중 및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활동. 제일 먼저 나오고 인권 존중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 경영 및 노동 환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공급망, 인권 실사, 공급망. 익히 공급망 우리가 이 얘기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하청업체까지 이렇게 한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노동 관행을 만들고. 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실천. 이게 바로 조직 문화로서 이 DEI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역시 소셜 사회 부분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조직 문화, 여성 리더십, 장애인 고용, 글로벌 인재, 워라밸.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실천되면 바로 DEI가 이루어진다. 맞죠? 다음으로 미래 세대 교육 인재 육성, 주요 IT 교육 프로그램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삼성 스마트 스쿨, 이건 교육입니다. 미래 세대 교육. 역시 이제 이것도 사회 부문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산학협력이랄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이건 이해관계자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난구호,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테크포굿, 기술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의 프로젝트.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고객 만족 및 정보보호. 지금 소셜 부분이니까 제품 안전성 극대화. 당연히 이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과거에 보면 가끔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고객의 소통 강화,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바로 인공지능 윤리네. 책임있는 AI 기술 개발 및 활용하지. AI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AI에 맞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딥페이크랄지 AI로 가짜 뉴스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맥락에서 AI 윤리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다양한 공급망 ESG, 협력업체, 하청업체. 협력회사의 동반성장 및 책임있는 공급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협력사 ESG 역량화와 책임있는 광주가 필요하죠, 이게. 자, 이런 삼성전자의 ESG의 S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 보겠습니다. 당연히 G 부분이겠죠, G 부분. 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G 부분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첫째,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이사회, 물론 이사회는 사 내에도 있고 사 위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책임 경영이고 투명하죠.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이사회에서 그렇죠.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합니다. 또 윤리 경영 및 준법 경영. 우리나라가 특히 지금까지 기업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비난의 대상이 됐죠. 왜 그럽니까?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간혹 이 회사의 아주 회장들, CEO 회장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준법 경영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야. 그래서 글로벌 수준 맞추지요. ISO 37001 규정에 맞춰서. 또 CP, 공정거래 자율 준수. CP라는 것은 이건 이제 컴플레인스 프로그램인데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맞춘다. 회계제도도 내부 회계 관리제도 필요하죠. 주주 권리 보호 및 소통화. 주주도 뭐 이해관계자니까. 그게 전자투표 활성화, 접촉의 IR. IR은 뭐 인베스터 릴레이션, 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활동입니다. IR 활동. 필요하죠. 투명한 정보 공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ESG의 G 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제1의 기업, 유수한 제1의 기업다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인 그룹이 뭡니까? 물론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따로 떼서 이제 현대 자동차. 자, 현대 자동차의 ESG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여정. 모빌리티 자동차입니다. 자, 인류를 위한 진보. 그래서 Progress for Humanity. 현대 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ESG 가치를 경영 전반에 내재하고 있다. 전통적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다양하네. 현대 자동차는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혁신을 주도하여 ESG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고 있다. 각 파트들로. 인바이러먼트. 이건 2045년 탄소 중립. 삼성전자보다 5년 빠르네요. 전기차 수소 쪽 확대. 친환경 자동차죠. R200. 수소 생태계 구축, 특히 수소. 아마도 이제 앞으로 지금은 전기 자동차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소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사회, 글로벌 인권 원칙 준수, 다양성, 형평성, 포용도, DEI, 미래 모빌리티 통한 가치 창출, 사회가 창출, 지역사 상생 및 공헌활동, 시대구조과, 거버넌스 획지, 이사의 독립성, 다양성. 뭐 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 가능 경영 이원의 운영, 윤리 경영 및 준법 경영 내재화, 조조가 지재고 및 소통업. 자,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의 개요인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2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인바이러먼트 환경 부문입니다. 2045년 탄소 중립. 삼성전자는 2050년이었는데 빠르네요. 3년 빨리 됩니다. 5년 빨리 됩니다.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또는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순배치를 제로. 2045년. R200 이니셔티브 2에. 자, 아까 말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통한 R200. 말 그대로 100% 전력 사용. 뭘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동화 전략 가속화. 거기에 대표적인 자동차 자체, 모빌리티, 자동차 자체를 어떻게 한다?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우리 실제 지금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자동차 시리즈 나오고 있죠. 예, 현대자동차의 대표 브랜드로서 고급화 브랜드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전동하겠다. 또 수소 전기차, 넥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용 수소 전기차로 확대하겠다. 더. 이게 바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서는. 생산 공정도 친환경화,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팩토리랄지, 고효율이랄지, 폐기물 관리, 폐기물 최소화, 용수 재이용 시스템, 오염물질 저가, 자원 순환 및 친환경 소재, 폐차 재활용, 친환경 소재로서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팩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친환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역시 환경 분야죠. 수소 생태계 구축 선도라.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수소 자동차가 되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보다 더 친화적이다. 친환경적이다. 그리수 저장 및 운송, 충전 인플라 다양한 말. 자, 항차 이제 현대자동차의 환경 파트에 수소 전기차가 상용화된다. 라는 현대자동차의 인바이러먼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자동차의 사회 파트로 가봐야 되겠죠? 자, 현대자동차의 사회 소셜 부분의 ESG. 안전하고 포용적인 모빌리티 구현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 사회 소셜 부분 ESG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슬로건이 있죠? 그 슬로건이 Progress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진보. 프로그레스가 진보니까 인류를 위한 진보. 이게 슬로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소위 말해 이해관계자입니다.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의 모빌리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 부문을 보자면은 인권 경영 및 안전한 노동 환경. 네, 실제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의 노조는 최고 강성이다 봐야 되겠죠. 물론 또 그 최고 강성 노조의 이면에 현대자동차가 지금껏
세계적인 유수기업으로, 자동차 유수기업으로 오기까지는 그네들의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인권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인권 실사, 구제 메커니즘, 인권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인권 문제도 글로벌화하겠다. 산업안전보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2022년에 나온 법률감은 안전보건 관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자, 사회부문, 인권 경영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역시 이제 현대자동차 회사의 부문에서 다양성, D, 형평성, E, 포용성, I, DEI 증진. 그 구체적 내용은 성별 다양성 확대,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및 직급별 여성 비율 확대 정책 운영. 이제 여성의 참여, 유리천장을 깨자. 장애인 고용, 이것도 확대하죠. 장애인 맞춤형 근무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다양성, 뭐 인종, 차별,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연령을 뛰어넘어서 DEI 증진.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를 통한 사회적 가치. UAM. 그 U자는 urban, 도시고, A는 air, 항공입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건 도심 항공교통이라 그래요. 항차. 지금은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하늘 위를 나르는 자동차.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심 내 새로운 이동 패러다임 만들겠다고 UAM입니다. 로보틱스, 로봇을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목적 기반 차량,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플랫폼. 그래서 결국 제품 안전 및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주행 이런 모드도. 자, 미래 모빌리티. 네 번째, 사회 네 번째 파트에 고객 만족 및 지역사회 공헌. 이건 이제 역시 사회복인데 고객 만족 및 소통,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커넥티드카 서비스화, 지역사회 공헌, 교통안전 캠페인, 미래인재교육, 소외계층 지원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임직원 자원봉사 및 협력사 ESG 역량 강화, 협력사, 협력업체, 혹은 또 하청업체까지도. 이게 현대 자동차가 추구하는 ESG에서 사회 부분, 사회 S 파트였죠? 나머지 한 개 파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G 파트입니다. 자, 현대 자동차의 지배구조의 ESG인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도록 올리자.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제고, 여타의 G,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같은 맥락의 ESG 경영입니다. 사회 이사 비중 확대, 아무래도 감시,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이사 선임, 자본시장법 요건, 자본이 2조 원 이상이면 반드시 여성 이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ESG 전문가를 영입한다. 또 그 이사회 내에 각각 이원회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윤리 경영 및 준법 경영 내재화. 바로 아마 현대자동차도 이 뭐 최고 경영자가 이 준법 경영을 하지 않아서 어겨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보세요. 윤리 강령 및 행동 규범 반드시 거기에 그 윤리 강령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윤리 가이드. 부패 방지 시스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 따라서 37001 인증 취득 및 내부 고발 시스템 휘슬블로우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 자율 수준 앞서 CP 봤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자. 또 내부 회계관리 제도 KSOX 기반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 체계를 구체.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을 내재화시켜서 그리고 앞서 말한 다른 사회 이해관계자, 즉 대표 주주 가치 제고 및 소통 확대, 주주 권익 보호 및 공정한 대우 정책, 적정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죠. 서로 이제 기업과 관련된 활동 및 투명한 정보 공개,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통한 주주 환원. 역시 이것도 준법 경영 윤리경 지배 구조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봤죠? 결론 내봅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ESG 경영 과제 및 결론인데, 삼성전자 먼저 주요 과제입니다. 과제 먼저 반도체 탄소 배출 감축하겠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잘 안 되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관리. 글로벌 공급망이니까 삼성전자의 해외에 있는 지사들,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지배구조 개선, AI 윤리, 데이터 프라이버시, ESG, 워싱 이런 부분들. 현대자동차는 어떤 과제가 있냐? 전도화 투자 및 경쟁, 전도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공급망, ESG 리스크, 공급망, 협력업체, 합작업체, 미래 모빌리티 불확실성,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수소 생태계 구축, ESG 전과 시도. 물론 지금 화석연료에 의한 내연기관, 분명히 이것은 2050년 정도 하면 없어질 것이다. 얘기는 해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결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각자의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ESG 경영을 기업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환경 E, 사회 S, G 지배 구조 등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ESG 경영은 단순한 리스크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계와 장기적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이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선택,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의 ESG,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ESG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